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 시대 참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오늘도 2030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같이 모시고 나왔습니다. 차렷, 경례. 전국에 있는 우리 출마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얼른 나가. 제일 특이한 사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8세 출마자 김경주. 18살? 18살. 만으로?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 38살이고 서울의 시작 도봉구에서 기초의원,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한 손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왜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네, 저는 20대에 두 아이를 다 낳고 자, 기초의원에, 다시 해요. 네. 그걸로 안 돼. 안 되겠어요? 네. 테이크 투. 20대에 두 아이를 다 낳고 키운 삐 다시. 천천히. 저는 20대에 두 아이를 다 낳고 키운 대한민국 대표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여성들의 목소리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고 싶어서 이번에 구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대에 벌써 두 아이의 엄마. 네네.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 됐고. 네네. 무슨 일을 하다가 저는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농아인들 통역하고 이제 수화를 가르치는 강사를 하다가 그건 전문직인데 그 정도면 몇 년의 단절이 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또 없어지는 경향도 있었고 한 몇 년 정도 단절이 된 거예요. 아이가 14살이니까 13년 됐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출마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안에서 뭔가 에너지를 받고 싶은데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이 경력 단절은 나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회장부터 시작해서 학원 위원장,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또 협치위원, 반장 이렇게 이야기를 모으고 듣다 보니까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풀어나가는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통장, 반장이 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등 떠밀어요. 물론 주변에서 추천을 엄청나게 해주시기는 했는데 우리 동네에 살았어도 내가 추천했을 것 같아. 그러면 뭘 할 거예요? 구현이 되면. 일단 아이들 어떻게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육아맘들과 워킹맘들의 이런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워킹맘하고 육아맘이라고 불러요? 전업주부들 네. 그 둘을 모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육아맘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성센터가 6시만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육아맘과 워킹맘이 동시에 여성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가 꼭 본인이 출마해야 되는 일인가? 법이 만들어지고 뭔가 제도가 만들어질 때 만들 수는 있지만 당사자성을 가지지 않으면 당사자성. 야, 그렇지. 네네. 직접 이제야 그 입장이 되어 본 사람들만이 그 형편에 있는 사람에 적합한 법을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네네. 저와 같은 주부들의 입장을 조금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사자성. 좋았어. 자, 통과. 드디어 공천 받고 싶습니다. 자, 다음 분. 과천의 개딸, 과천시의원 나선거구 출마 예정자 박주리입니다. 자, 본인은 어쩌다가 직접 정치를 하려고 결심한 거예요? 지난 주말에 꽃놀이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꽃놀이 다녀오기 좋은 날씨였는데 지난 주말 날씨가 30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굉장히 이상해진 날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챙겨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선 후보. 제가 지역 정치인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보고 했는데 이거
나 아니면 안 되겠는데? 아, 그래서- 유권자로서 네. 이거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서 물어봤는데 네.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야지. 네, 우리 민주당이 정말 100년 정당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후위기 아젠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민주당의 미래가 있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 정청래 의원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어때요? 안 돼! 원래 하시던 일 뭐예요? 원래는 간호사였었고요. 개인적으로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지역에서 제가 기후환경특별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그 저희 지역 시민들하고 뭐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정치인들도 만나러 다니고 간호사신데 기후위기에 네, 개인적인 관심으로 개인적인 관심으로 지역 정치를 만나다 보니까 네, 아 모자라다. 맞습니다. 두 분 모두 네. 남편분들은 응원해요? 저는 후원회장이 제 신랑이에요. 너가 하면 정말 잘할 거다. 도봉의 오지라퍼 손혜영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저희 둘 다 기후 덕후입니다. 신랑은 사실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아예 펀드 상품을 출시해 버렸어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산업들에 투자하는. 그래서 지난해에 대한민국 증권대상에서 올해의 펀드 매니저상도 받았고. 알겠습니다. 다음. 한라산의 받은 다시 할게요. 한라산의 맑은 전기를 받고 제주의 강한 바람을 이기는 다시 죄송해요. 잠깐 기다려봐요. 더 매끈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고 싶은 박강산이라고 합니다. 북한산 맑은 공기처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청년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작년 말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이기려면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모임이 생겼다고 무슨 하더라고요. 활동을 했길래 본인한테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12년 대선쯤이었는데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때가? 김어준 총수의 그 방송 야자 시간에 낄낄거리면서 듣고 낙검수? 네, 듣고 훌륭한 학생이네. 그리고 이제 닥치고 정치 건투를 빈다. 10대는 진짜 이런데. 제가 17대 자퇴를 하고 그 다음에 복학을 했다가 또 자퇴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았는데요. 왜 자퇴를 했어요? 기존의 제도 교육의 어떤 획일화 뭘 한다고! 그럼 쭉 가야지 왜 또 복학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머리 잡고 저를 끌고 가셨어요. 자, 어쨌든, 좋아. 결단력은 있어. 두 번째 자퇴는 왜 했어요? 한 살 어린 동생들이랑 학교를 다니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돌아왔어요. 두 번째 자퇴했으면 이제 돌아오지 말아야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이제 여러 아르바이트라든지 병행을 하고 검정고시 공부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졸업했어. 졸업을 하고 대안학교로 갔어요. 아. 학부가 공부하다가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20대 회정치가 초반에 없고 민주당에 스스로 입당한 거예요? 예, 21살 때 입당했습니다. 왜 21살에 민주당을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정치를 그때부터 결심을 했었습니다. 피선거권이 생기면 출마를 해야지 해서 왜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어린 나이부터? 아니, 물론 독일에서는 10대 때 정당 다 가입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잖아. 세상을 바꾸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정치가 가장 빠르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말해준 사람은 없었고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해왔어요? 항상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87년 항쟁 이후에 우리 세대, 점제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386 세대들은 역사적 소임이 이러저러 했는데 지금 내 세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슬로건이 광장에서 골목으로라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일상은 골목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거대 담론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일상으로 하자. 독일에서는 연예인이나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치인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그 훈련을 쌓아서 직업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친구들이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김총수 얘기했듯이 독일에 안나 류어만이라는 여성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15살에 녹색당 가입했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재선까지 성공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18세에 시장이 됐어요. 마이클 세션즈라고. 현역 시장을 꺾고 이겼습니다. 좀 지켜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운동가의 증손주, 경주의 3대째 토백이, 경주의 김경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예. 하지만 그건 증조 할아버지잖아. 본인은 뭘 했길래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청년 정책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잡을 해버렸어? 네. 졸업을 한 거예요? 네, 이제 막 졸업했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너무 웃지 마. 정들겠어. 너무 방긋방긋한다. 그럼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8년 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거든요. 충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다 뉴스만 틀어놓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시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양친 모두? 양친 모두요. 저희 가족 중에 외가, 친가, 다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이 없어요. 네. 가끔씩 애니메이션 같은 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뉴스 보는데 뉴스가 꽤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들었을 텐데? 앞뒤 맥락을 보면 대충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집안에서 이렇게 부추긴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저희 2017년 때 15살이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 싶어가지고 KTX 타고 혼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홍은동 사실 때였잖아요. 그때 사전 투표하고 나오시는 때 셀카 요렇게 찍었습니다. 아,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네, 무작정 찾아가가지고요. 그러면 왜 민주당을 선택한 거예요? 그 동네면은 국민의힘 선택하기가 십상인데.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누구냐면요. 용산 참사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 경찰청장을 맡으시던 분이 김석기 의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무리한 진압을 요구해가지고 경찰관을 죽이고 철거민을 죽인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분야든 일찍 깨우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긴 해요. 네. 그게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갔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빵긋빵긋 웃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출마할 수 있는 18세가 지났으니까 직접 해야 되겠다. 네, 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제 가족이랑 제 경주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기초의원 나가려면 한 4천만 원 안팎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으니까 그걸로 한 120 정도인가? 그 정도 모았고요. 그리고 국가장학금 받아가지고 260만 원 모았고요. 그래도 400만 원이 안 되는데 아직? 지금 제가 솔직히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후원에 맞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700만 원만 모으면 되는 거 이제? 네. 건투를 빌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의 딸 다시 큐! 정다운 제주도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 제주를 지켜갈 청년 대표 정다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은 어쩌다가 출마하시게 된 거예요? 저 원래 방송국 PD였다가 영등포 쪽방촌을 인터뷰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의 작은 섬 우도에서 태어나서 거기는 빈부격차 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고 했는데 쪽방촌 그런 광경을 처음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촬영을 끝나고 저희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맨 꼭대기층 가서 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충격적이었고 네. 대한민국에 그렇게 주민번호도 없는 분이 있는 것도 처음 봤었고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럼 국회 가봐 해서 아하. 그 장면을 보고 네.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있다.
그럼 국회로 가라. 그래서 보좌관이 됐다? 네, 19대에서 국회의원 정책비서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대학원을 진학을 했죠. 법대를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그다음 이제 시민단체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이라는 단체예요. 시민활동을 시작했어요. 시민단체 활동을. 네. 근데 거기서 정치인 낙선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저는 김진태 의원을 했었고요. 그 일로 선거법으로 고발당했어. 네, 맞습니다. 재판을 받았어. 네. 그 재판 과정 때문에 그 작은 섬 우도에는요, 제가 막 정치인인 줄 알아요. 어른들이. 우도에 가면 막 민원 해결하러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어쨌든 국회에 또 이제 일을 했으니까 주변 지인들 통해서도 문제도 몇 개 해결해주고. 그 국회의원 잘 압니다. 그 몇 개를 해결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나가라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된 셈이죠, 뭐. 동네 어르신들이 큰 역할 하셨네. 지금도 연락 오세요. 자, 다음 주에도 또 5명 나옵니까? 다음 주에도 5명 나오는데 우리 2030 개딸들, 냥이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